쏟아지는 이슈 속에서 이 타이밍에 맞게 봐야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 쏙쏙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앞서 힌트를 살짝 주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벌써 얘기 안 했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거든요.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느덧 벌써 다음 주 월요일로 다가왔는데 네. 위로 아래로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확대된다. 요 네.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워낙 이제 그 개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는 좀 작게 줍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도 많고 좀 사고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계속 넓혀 나가는 게 추세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15%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30%가 된다는 건데 이제 해외 보면은요.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선진 금융국가도 아예 없고요.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종목별로 약간 존재합니다. 네. 일본은 평균 21에서 22%인데 왜냐하면 일본은 정액제입니다. 몇 엔 단위가 있고요. 중국이나 대만은 10에서 7%, 홍콩은 뭐 영국이랑 같은 움직이기 때문에 홍콩도 하나도 없고 남한공 다 뭐 영국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15%인데요. 이게 보면 실제로 보면 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 변동성도 커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일단 지난 3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얘기했고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처음 얘기 나온 것부터 한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드디어 30% 위로 아래로 이제 확대가 되는 게 월요일입니다. 사실 이 가격 변동폭을 건드린 게 한 10년 정도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10년은 이제 코스닥만 하면 10년이 많습니다. 네. 코스닥은 2005년인가 했기 때문에 10년인데요. 코스피는요, 이게 거의 20년이에요. 왜냐면 제 기억은 1998년인가 7년 말에 IMF에 들어가면서 그때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0% 늘어나니까 17년, 정확히는 17년 만이 되겠네요. 17년 만에 이제 완전히 제한폭이 없어지는 거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주식은 15에서 30%, 그리고 그냥 상품이나 코스피나 이런 것들은 8에서 15%에서 20%로 가는 거고요. 주식 상품 관련된 선물 옵션 다 똑같이 이렇게 표에 따라서 이렇게 더 확대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TF, ETN 역시 위로 아래로 30%로 확대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뭐 거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상당히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하한가 생각하면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좋지만 떨어질 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대형주, 중형수, 소형주 중에서는 중소형주의 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사실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올라가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떨어지는 건 생각하면 샀다가 잘못하면 두 번 하한가 맞으면 60%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반토막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용기 든 사람이 먼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망세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가 활성화되죠. 이런 거죠. 15%에 막히거나 그러면 더 이상 거래가 안 되는데 16% 되면 파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30%면 사거나 파는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일단 경험적으로 보면 작년에 보면 중형주나 소형주의 특히 코스닥이 상한가, 하한가의 빈도가 코스피보다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게 많고요. 특히 중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상한가, 하한가 들어간 거가 거의 90%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의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논리적 근거는 없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다. 그렇다면 위원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어요.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번 정책의 수혜주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저는 딱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질문 자체가 좀 죄송하지만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왜 그러냐면 시장 참여자의 생각이 워낙 각양각색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투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난 이런 게 보다는 펀더멘털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닥터 둠이라고 아시잖아요. 시장에서 무섭게 얘기하는 루비니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크게 잘못돼 있다는 얘기하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 시장 동시효과 시작 미국도 한 30분 끝날 때 30분 제외하면 헤비 트레이더라고 그래갖고요. 기계적 로봇들이 막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 트레이더. 그러니까 여기는 펀더멘털도 필요 없이 유동성 막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코스피건 코스닥 상관없이 무조건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다만 이제 테마주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질 수도 있고 60% 떨어진 사람이 있다 60% 급등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더블 날 수도 있는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겠는데 어느 쪽을 선호하건 간에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장의 본질 가치를 빨리 찾아가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장이 긍정적인 게 맞고요. 전 장기적으로 좀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시장 언젠가는 뭐 한 5년, 10년 안에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한폭 자체가. 위원님 얘기를 항상 듣고 있다 보면 제가 오히려 젊은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보다 좀 막혀있고 위원님이 좀 더 깨어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전해주시면요. 제가 나이 얘기하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요. 같은 나이대니까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요즘 보면 오늘 제목도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메르스 때문에 우리 행동지침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요령. 이번에 재미나는 것이 교보증권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행동 요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 및 공시를 확인한다는 얘기니까 루머에 헬스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엄한 얘기 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 저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명확히 나야 된다. 맞아요. 세 번째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본인이냐, 그러니까 위스퍼 스탁이라 그러거든요. 귓속말로 너 아니야, 너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요. 전문가의 투자 의견, 뭐 방송을 하신 분이 이런 분데 투자 의견 좀 체크해라. 네 번째는 이거 없어서 당황하시거든요. 나만의 투자 원칙을 수립하고 실천한다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란 건 누구나 다 틀리거든요. 생각할 수 뭐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예를 15% 끊을 수 있는 거를 잘못하면 하한가 이틀 아니면 손해나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 좀 친지분이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기아 자동차를 7, 8만 원 샀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좋겠냐는 거거든요. 수탁의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실수 인정 안 했고 내가 왜 실수했어? 이거 언젠가 계속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나왔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교보증권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일단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는 것을 두고 교보증권이 제시한 투자자의 행동 요령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항영 위원의 행동 요령일 것 같아요. 이 시장 이 가격 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전략보다는 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금률이라든가 담보 비율이 우리 시청자들 쓸 수 있는 HTS에 반드시 지금 나올 겁니다. 바뀌는 것들. 그것은 결국 가수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수를 줄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는 주가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장이 조정 보이면 신용장고 높은 주식의 변동성이 급속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 떨어질 게 20%, 30%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변동성이 아래로 떨어진 것도 좀 생각 좀 하셔야겠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을 중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기적 한탕주의는 다만 투기적 한탕주의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고 꼭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머니게임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존하기 때문에 누가 코스피가 된다, 코스닥이 된다 그런 건 약간 전 넌센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ETF 같은 게 늘어난 거가 개별 종목을 샀을 경우에 이용도 워낙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섹터라든가 나라, 지역별 투자할 때 봐서 ETF를 좀 여러분들 꼭 좀 관심 갖고 가시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덧 월요일로 다가왔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그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항영 위원님은 개별 주식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ETF 쪽으로 지속적인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자,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